오늘은 2025년 2월 15일. 오늘 소개할 내용은 지금 이더캣 슬레이브 관련해서 XMC 4805에서 작동되는 내용에 대해서 프로그램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한 결과 메인 루프에서 주요 호출되는 함수는 요렇게 대략적인 5가지가 되고, 이 중에 ecat main하고 COE main은 항상 호출됩니다. 그러니까 ecat main하고 COE main은 그 이더캣 프로토콜 관련해서 모든 그 IO 모듈이라든가 공용적으로 이더캣 프로토콜 관련 내용이 되겠고요. 반면에 이캣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PDO 아웃풋 매핑, PDO 인풋 매핑은 이제 상황에 따라 수행되는데, 그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 이캣 어플리케이션은 특별히 그 IO 모듈에 따라, 그러니까 이캣을 사용하는 보드의 하드웨어에 따라 좀 이게 결정되어야 되니까 이름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아웃풋 매핑하고 인풋 매핑 쪽은 별도로 이제 이게 폴링 방식으로 사용될 거냐, 아니면 그 싱크 매니저 쪽에서도 그 싱크 시그널하고 렛치 시그널에 의해서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는 방식으로서 작동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메인 루프에서 중요한 대목은 바로 요 5가지 함수고, 그 다음에 주요 내용에 얘는 모든 보드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에 작동되는 프로그램이고, 요거는 좀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소개를 메인 루프에 대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보면은 그 여기서 이렇게 PDO 아웃풋 매핑을 호출하잖아요. 근데 요 케이스가 이제 여기서 체킹하는 과정이 요 조건이 되는데, if 구문을 보면은 이제 이게 프리런 모드하고 싱크로너스 모드냐, 싱크로너스 모드 내에서도 DC, 디스트리뷰트 클락 모드냐에 따라서 약간 그 작동되는 방식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프리런 모드에서는 상황이 이게 interrupt enable false니까 interrupt 사용하지 않고 러닝 되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DO 아웃풋 매핑 함수로 호출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건 프리런 모드에서는 여기서 앞에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이제 다음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내 변수 중에서 요게 false고, 또 DC 싱크도 false인 경우죠. 그다음에 반면에 싱크로너스 모드 작동되는 경우는 인터럽트를 사용하는 경우고, DC 싱크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고, 그다음에 DC 모드는 인터럽트도 사용하고, 싱크 액티브도 DC 싱크도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크게는 프리런 모드는 폴링 방식으로 보면 되겠고, 싱크와 DC는 인터럽트 드라이브 방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인터럽트는 싱크 0, 싱크 1 인터럽트가 되겠죠. 또는 이제 싱크 매니저 쪽에서 인터럽트가 발생되는 거. 프리런 모드는 반대로 이 메인 루프가 무한 파일문에서 루프를 돌면서 작동되니까 인터럽트가 걸리지 않더라도 프리런 모드에서는 모든 일들을 또 프리런 모드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false인 경우도. 왜냐하면 이게 메인 루프가 지속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는 프리런 모드는 요게 false인 경우에 작동되는 내용이고, 싱크로너스 모드는 요 인터럽트가 가동돼서 싱크로너스 매니저 쪽에서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싱크로너스 모드에서는
버퍼드 모드하고 그죠? 버퍼드 모드하고 메일박스 모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일박스나 버퍼드 모드나 어쨌든 싱크로너스 모드, 싱크로너스에서 인터럽트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싱크로너스 모드에서 인터럽트 발생된다. 그럼 크게 보면 버퍼드. 그다음에 싱크로너스 갖고도 PDO 핸들링 하잖아요. 싱크로너스 매니저의 0, 1 이게 이제 PDO 아니 0하고 1이 아니고 2하고 3. 싱크로너스 매니저 2하고 3이 PDO 쪽 관련이잖아요. 그것도 크게 위로 올라오면 싱크로너스예요. 싱크로 매니저. 어떤 싱크로 매니저 하드웨어에서 인터럽트가 발생돼서 처리하겠다. 모든 게 이제 싱크로너스 모드인데 싱크로너스 모드 내에서 오브젝트 디렉션 딕셔너리도 접근해요. 그것은 특별히 SDO라고 해요. 서비스 데이터 오브젝트. 서비스 데이터 오브젝트 SDO를 통해서 이제 딕셔너리 쪽 접근해서 오브젝트 접근해서 그 오브젝트들의 정보를 챙기죠. 그런 경우도 이제 요거 싱크로너스 매니저의 내용이 되겠는데 그때 인터럽트를 사용할 것이냐 하면 요게 true고 DC는 디스트리뷰티드 클락은 사용 않는 경우고 싱크로너스도 사용하면서 DC도 다 사용하는 경우를 특별히 디스트리뷰티드 클락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건 뭐 여기 이게 지금 여기 인터럽트가 사용 않고 그죠? 인터럽트 사용하지 않고 그게 폴링 방식이죠. 여기서 폴링 방식. 이게 0이니까 폴링 방식. 그러니까 프리덤 모드죠. 이 투로 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얘가 0이니까 디스트리뷰티드 클락 모드도 아닌 경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첫 번째 뭐 싱크로너스 인터럽트 발생되느냐인데 요런 경우 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인터럽트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인터럽트 이네이블이 폴스인 경우죠. 그러니까 폴링 방식에서는 이제 메스터에서 이벤트가 발생될 경우에 한해서만.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프리런 모드에서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 PDO 쪽의 정보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메스터에서 요구가 있을 때만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메스터에서 PDO 쪽에 정보를 내보내라는 메시지는 뭘 갖고 확인하냐면 여기 AR 이벤트.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쪽이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쪽에 이벤트가 PDO 아웃풋 하라고 발생됐다. 누가 요구한 거예요? 메스터가 요구한 거죠. 이렇게 메스터가. 그래서 이렇게 돼서 메스터가 요구한 것을 이렇게 폴링 방식. 왜냐하면 여기 접근해서 해야 되니까 인터럽트 드라이브 방식이 아니고 여기 레지스터를 접근해서 보내라고 했어. 그 프로세스 아웃풋 하라고 했어. 메스터가. 그러면 그때 이제 아웃풋 데이터 러닝이 이제 준비가 됐으면 내보낸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진입하는 것은 인터럽트 드라이브 방식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PDO하고 관련된 것은 싱크로 매니저 2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이제 요렇게 해서 프로세서 여기 이제 이 이벤트가 여기 아닌 아웃풋 이벤트가 아닌 아웃풋 이벤트인 경우는 요걸 내보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웃풋 이벤트가 아니고 인풋 이벤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풋 이벤트 경우에는 즉각 처리를 지금 하진 않고 한번 여기에 받았다 뭐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요 인풋 매핑은 요 LCP에서 처리 않고 요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처리하죠. 그죠? 요게 돼 있으면은 인풋 매핑은 요 같은 여기서 처리하는 게 폴링 방식 여가 if 어디까 요까지죠. 그러니까 거기서 처리하지 않고 if는 요 상황에 따라서 인풋이 처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약간 다르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인풋 매핑은
마스터에서 요구가 없더라도 진행될 수 있는데 그것은 요게 true이지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이렇게 보면 그리고 요거는 interrupt 드라이브 방식에서는 여기 disable 해놓고 여길 진행하니까 요거 진행할 때는 interrupt 처리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interrupt 처리 쪽에서는 요걸 진행할 때는 interrupt 처리는 묵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interrupt에서 다시 nested interrupt로 점핑에 갈 일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수행하는 도중에 인터럽트가 걸려갖고 네스티드 인터럽트로 갈 일은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킷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PDO 인풋 매핑 요거 진행할 때 그런 내용이 좀 중요한 골재.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요거 진행하는 때는 폴링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요거 처리할 때는 인풋 쪽 PDO 처리할 때는 요거를 모니터링 하지 않고 그냥 어느 것만 상황에 따라서 요거 상황에 따라서만 처리한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요 이더캣 어플리케이션하고 그래서 항상 수행하는 게 여기 지금 잘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메인 루프에서는 요거 항상 그다음에 ecan main하고 COE main은 항상 호출이 된다. ecan main 여기 ecan main이 여기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 빠져 있는 모양이네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PDO 인풋 아웃풋 관련해서 제가 분석한 바인데 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 변수는 스타트 인풋 핸들러 안에서 다음과 같이 세팅되고 있는데 SM2하고 SM3 싱크로스 매니저 2하고 3하고 관련된 변수예요. 요거는 이제 버퍼드 방식이 3 버퍼드냐, 1 버퍼드냐 뭐 이런 차이고 그렇게 그냥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싱크 매니저 요게 이제 프로세스 데이터 아웃풋이 싱크 매니저 2 채널 2 관련이고요. 여기에 피지컬 어드레스 스타트 어드레스 변수가 바로 요겁니다. 요 주소가 요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변수죠. 또 그 다음에 싱크 매니저 3 쪽에 싱크 매니저의 피지컬 스타트 어드레스 요거 세 변수를 여기다 세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그램 분석에. 자, 그래서 여기 PDO 아웃풋 매핑의 함수의 주요 내용은 요 정보 앞에서 언급했던 요 변수와 요 주소와 요 조수의 요 주소로부터 사이즈는 이만큼 읽어서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갖고 어플리케이션 아웃풋 매핑 하는 것인데 요렇게 요 내용을 요렇게 적어봤습니다. 아웃풋 매핑의 주요 처리되는 내용이 요건데 여기서 그 다음에 PDO 아웃풋 사이즈 결정이 이제 또 공부할 만한 자료가 돼요. 그래서 요 PD 아웃풋 그러니까 얼만큼 사이즈를 읽고와 요 사이즈는 다음과 같이 프리오프에서 세이프 오프로 하는로 변환되는 AL 컨트롤 이벤트가 발생돼서 뭐가 수행되냐면 어플리케이션 제너레이트 매핑 함수가 이렇게 호출되면서 요 두 개 변수 값이 이제 결정돼요. 아까는 주소만 어라인된 거고 여기에 그 값이 결정되는데 요 값 결정하는 방법은 어플리케이션 제너레이트 매핑에서 요 값이 결정이 돼요. 요 값이. 그러니까 요 값을 어떻게 결정하냐 하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요 함수 호출하는데 요게 요 값이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은 그거하고 관련되는 게 이제 오브젝트가 0x1412 rxpdo 오브젝트하고 0x1413 txpdo 오브젝트 내용에서 처리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요 함수 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게 이제 0x1412 rxpdo 오브젝트 PDO 어사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 다음에 그래갖고 거기를 접근해갖고,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접근한 거죠. 여기를 오브젝트 접근해갖고 거기에 있는 빗 사용수, 각각 오브젝트의 빗 사용되는 개수를 쭉 더해 나가는, for 돌면서 더해 나가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값에다가 이제 바이트 정보를 찾아야 되니까 플러스 7 해갖고 바이트 바운더리 경계선을 찾아서 그다음에 나누기 8하니까 8비트가 한 바이트를 구성하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바이트 수를 아웃풋 사이즈, 또 그다음에 TX PDO 사인 쪽, 그러니까 0x1413 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처리해서 요렇게 처리해서 인풋 사이즈 구한 다음에 그 값을 여기다 세팅해서 결국 PDO에서 사용되는 총 비트 수는 얼마고 거기에 따른 바이트 수는 얼마다 이게 세팅한 다음에 그 값을 갖고 아까 여기서 이렇게 그 사이즈만큼 읽어서 여기에 버퍼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 버퍼 저장 갖고 이제 실제 아웃풋 매핑이나 어플라이드 인풋 매핑에서 인아웃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좀 오늘 언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PDO 관련 오브젝트 어플리케이션 오브젝트 딕셔너리 찾을 수 있고, 여기가 이제 연결되는 바를 좀 설명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싱크 매니저 2, 싱크 매니저 3, 여기가 이제 PDO하고 관련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RX PDO하고 여기 TX PDO하고 관련돼서 여기 어사인 쪽의 정보가 중요하고, 어사인 쪽 보니까 RX 쪽은 다시 1600이라는 오브젝트하고 TX PDO의 경우는 일레이 쪽 인덱스를 갖는 오브젝트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여기를 또 다시 접근해 보면은 1600의 아웃풋 제너릭 프로세싱 데이터 매핑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매핑 정보와 1200은 in 제너릭 프로세스 데이터 매핑 쪽 정보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정보를 아까 그 함수 여기서 이게 접근한 거예요. 여기서 그걸 접근하는 내용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1C13 접근하고 1C13은 다시 어디 접근하죠? 아까 1C13은 TX니까 TX니까 1A00을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C13의 경우는 TX고 TX는 1A00을 접근하고, 여기는 1A00 쪽에 있는 서브 인덱스 쪽에 이제 사이즈 요 값을 갖고 와서 인풋 사이즈에 더하고 비트 정보를 더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조금 연결고리를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걸 좀 줄여서 보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 1C12 RX PDO 사인 RX PDO 있으면 1600은 다시 아웃풋 제너릭 프로세스 데이터 매핑. 자, 이렇게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걸 같은 색으로 칠해 놓을까요? 1C12는 녹색으로 다 처리하겠습니다. 녹색, 요거 녹색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노란색, 요거 노란색, 그 다음에 TX PDO는 RX PDO는 녹색이고 요 TX PDO는 노란색, 통일되게 노란색. 그 다음에 1600은 녹색, 1600은 아웃풋 제너릭 프로세스 데이터 녹색. 이렇게 하면 이제 통일되어 있죠. 자, 요거하고는 요게 관련되고, 여기는 요 인덱스가 요걸로 매핑돼서 결국 여기에는 또 중요하게 요 정보를 챙겨서 프로세스 데이터 매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찾는 대목이 되고, 그래서 결국 1600에는 12개 그 PDO 매핑 엘리먼트가 12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12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12개 아마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것도 12개. 이제 같은 개수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1413, 그러니까 싱크 매니저 1413 경우죠. TX, PDO. 1412는 RX로 돼 있고, RX는 1600, 1600은 이렇게 아웃풋 제너릭 프로세스 데이터. RX 1600 아웃풋. 1413 TX 1200 인 이렇게 매핑되어 갖고, 이건 뭐 좀 헷갈리죠. 얘가 인인인데 뭐 TX하고 RX고 아웃, TX고 인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사실을 잘 파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런 상태 작동 시에는 디세이블을 하고 이네이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싱크 매니저 관련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는 자관 이캣 어플리케이션 PDO 인풋 매핑들을 진행하고 있다. 자관 여기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한 내용이 한번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요 B 이캣 forced output received true로 처리를 해서 프리런 상태에서는 계속 들어올 수 있지만 싱크 모드에서는 더 이상 이쪽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예. 여기 뭐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프리런 모드하고 싱크 모드에서 조금 차이 나게 작동하기 위해서 bcat forced output received equal true라는 변수를, 요 변수를 좀 플랫 변수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프리런 상태에서는 싱크 매니저 2의 인터럽트에서 처리하지 않고, 여기서는 폴링 방식으로 싱크로너스 매니저 2의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분석을 했는데 뭐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ESG 관련 인터럽트 PDI 인터럽트가 발생되면은 요거가 하나, 둘, 세 개가 상황에 따라 수행이 된다. 별도로 싱크 제로 인터럽트가 발생되면은 싱크환이 아니고 싱크환이에요. 그러면 이캣 어플리케이션, PDO 인풋 매핑 등이 레치 신호에 따라 요거는 이제 수행이 되고, 레치 신호에 따라 이제 여기에 수행, 요거에 의거해서 이게 수행된다. 그래서 싱크로너스의 방식이에요. 싱크로너스 방식. 그러니까 싱크 제로는 레치 신호에 의해서 얘가 이제 발생되면서 하니까 싱크로너스라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싱크로너스 제로 인터럽트에서는 PDO 아웃풋 매핑은 관련이 없고 인풋만, 그러니까 레치 신호가 딱 들어오면 인풋, PDO 인풋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PDO ISR도 잘 분석해 보면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DI-SR이 될 경우는 이제 요 아웃풋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 아웃풋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대목이잖아요. 여기서 여기 if 구문이 성립돼야지 아웃풋이 만약에 여기 된다고 하면은 PDI ISR 경우에는 여길 접근했으니까 폴링 방식이죠. 이게 폴링 방식. 인터럽트 이네이블인데도 불구하고 요 상태를 보는 거죠. 여기 상태를 봐서 아웃풋 이벤트가 발생됐어. 요 아웃풋 이벤트 발생은 이제 폴링 방식으로 봐서 필요한 조치 if가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은 아웃풋 매핑을 하는 거죠. 아웃풋 매핑은 그러니까 폴링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반면에 싱크로너스 경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작동시키고 그 다음에 인풋 매핑은 자동으로 또 작동하는데
요 때는 싱크로너스 S2도 싱크로너스 싱크인 싱크아웃 싱크인 파라메타 싱크인 파라메타 지금 보죠? 여기에 싱크로너스나 또는 SM2 쪽이 싱크로너스냐 둘 중에 하나일 때 이제 인풋 매핑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는 폴링 요게 요거 내보내는 방식으로 요걸 하잖아요. 이게 폴링하고 요건 폴링이에요. 그러니까 폴링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서 또 이렇게 폴링으로 체킹하죠. AL 이벤트를 폴링해서 아웃풋 이벤트가 있으면은 또 아웃풋 하지는 않고 여기서 아웃풋 하지는 않고 더미로 접근해서 마치 어크놀로지를 하는 거예요. 어크놀로지 해갖고 어크놀로지 아웃풋 이벤트 어크놀로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싱크 제로 ISR 싱크로너스 모드죠. 싱크로너스. 그래서 렛치 시그널이 아마 들어왔을 때 이게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싱크 제로 특별히 별도의 인터럽트죠. 여기 발생될 경우는 이캣 어플리케이션을 호출하고 인풋도 이렇게 인풋 매핑 정도 작동한다. 아웃풋 매핑 쪽은 이 안에 들어있질 않다. 이런 얘기예요. 뭐 비디오 인풋 매핑 여러분들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비디오 인풋 매핑. 비디오 인풋 매핑은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아까 데이터 여기서 요 함수로 호출하는 거죠. 요 함수 호출해서 인풋 매핑 하고 그러니까 요 함수를 호출해서 그러니까 보드에서 모든 센서 정보를 수집해서 여기다 넣는 거죠. 여기다 넣고는 이 정보를 다시 여기다가 옮겨 놓아 갖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이캔 마스터가 가져갈 수 있게 가져가는 건 여기서 가져갑니다. 요게 이제 싱크로 매니저하고 관련된 변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걸 호출하면은 이제 보드 센서 쪽에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요게 호출되면서 그 정보들이 다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로 넘어가서 나중에 싱크 매니저 요게 싱크 매니저 2나 3하고 연관이 될 텐데 이캣에서 요구가 있을 때 가져가게 됩니다. 아까 요거 데이터 사이즈 계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만큼 여기 데이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 인풋 매핑은 현재 응용된 예제는 지금 이렇게 이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요 변수에서 지금 P 데이터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데이터 어떻게 갖고 와? 그러니까 요 변수에서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in January 6000 아까 분석했죠. 6000 6000을 따로 얘기 안 했네요. 앞에서 in January 6000 in January 6000을 좀 빠뜨렸나요? 여기 봅시다요. 여기 6000이 여기 600이 안 나왔네요. 그것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그게 1600하고 관련이 있는지 1200이 관련된지 아까 그게 아웃풋 제너릭이에요? 인 제너릭이요? 6이 A가 in 제너릭 A인이고 아까 여기가 in 제너릭이면 A입니다. A in 제너릭이면은 A 다시 한번
인제너릭 이렇게 찾으면은 복잡하니까 이거 찾으면 금방 찾아요. 인제너릭 여기 인제너릭 프로세스 얘기 매핑이고 아까 거기는 인제너릭 6000이니까 6000하고 관련이 또 있게 됩니다. 6000 그러니까 6000을 한번 찾아볼까요? 6000 그러니까 이것도 좀 6000하고 7000 데이터가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거기다가 복사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요거는 이제 약 다른 동네에 있는가요? 자, 6005 요거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6000은 아까 인제너릭이요? 예, 인제너릭. 그러니까 요게 6000은 노란색. 여기서 보면 노란색. 여기 인제너릭 600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인제너릭 프로세스 데이터 매핑이고 인제너릭 의 변수들은 실질적으로 6005 요 인덱스가 요게 인제너릭 프로세스 데이터 매핑 관련된 거고 7000은 녹색. 요거 아웃풋 제너릭 이렇게 관련돼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녹색 부분만 설명하면은 싱크 매니저 2 RX PDO 사인이 돼 있고 RX PDO는 1600 인덱스 정보를 갖고 1600 안에는 다시 12개의 서브 인덱스가 있고 아웃풋 제너릭 프로세스 데이터 매핑 정보가 들어있고 얘하고 연결되는 파트가 아마 600일 거예요. 요 안에서 보면 600 여기 인덱스가 인제너릭 여기 메모리 변수가 인제너릭하고 관련다. 반면에 싱크 매니저 인제너릭 노란색이 인제너릭인가요? RX 1600 아웃풋 여기 잘못 아웃풋 제너릭은 700이죠. 700 아웃풋 제너릭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너무 길어갖고 자, 그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메인 루프에서는 요 두 개 함수는 기본적인 EK 프로토콜 관련 처리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모든 어플리케이션하고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처리한 작업이고 ECAT 메인에서는 요 ECAT 메인에서는 요 조치 상황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이벤트에 따라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ECAT 메인에서는 요 상황에 따라 진행되는 요걸 진행해요. 메시지 박스 메인 쪽 EEP로 코맨드 핸들러 AL 컨트롤 요거는 레스폰스죠. AL 컨트롤 이벤트의 레스폰스 요거는 AL 컨트롤 발생된 것에 대한 처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메시지 박스 쪽에서 리드하고 요거는 리피트 리퀘스트 경우 그다음에 요 카피 여기 이제 메인 그다음에 메시지 메인 박스 내에서는 메인에서는 다운로드와 업로드 그러니까 오브젝트 다운로드 업로드 관련 SDO 관련 모든 내용 처리가 돼 있고 호출되어는 주요 함수의 골격 함수의 주로 골격은 이렇게 여기서 요거 호출하고 요거 호출하고 요거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가 SDO 처리를 한다. 메일 박스를 통해서 이제 SDO 처리한다. 그러니까 메일 박스는 싱크 매니저 0하고 1쪽입니다. 하나는 인 메일 박스, 하나는 아웃 메일 박스인데
결국 싱크로너스 메이저의 0번, 1번 할당돼서 이렇게 처리하고 메일박스 안에 서브가 COE예요. 그래서 COE가 하는 처리는 SDO, 그러니까 서버리스 데이터 오브젝트 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COE 메인은 또 별도로 COE 메인에서는 요거 PDO 펜드 하우스 펑션을 호출하고 그다음에 레스폰스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PSDOS 펜딩 펑션 함수는 실제 예지에서 사용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자관 이게 만약에 사용하려면은 오브젝트 안에 그 함수 이름이 세팅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분석한 바로는 요거는 골격은 들어있는데 실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라서 요 함수를 호출하는데 요 함수를 실제 세팅은 요 오브젝트 내에서 요 리더 함수와 라이트 함수로 세팅하거든요. 근데 그게 세팅되는 동네를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어쨌든 골격은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세팅 요런 식으로 하고 있는 동네는 찾았는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구현된 내용은 제가 아직은 파악해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빠른 속도로 좀 강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제 분석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쪽 이더캣의 슬레이브 쪽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자들한테 이런 정보가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